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신랑과 친구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적이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친구와 남자친구가 배신을 때린다는 얘기는 인터넷이나 건너서 들은 적은 한두 번 있지만 제가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배신한 건데도 결국 저만 남친 뺏기고 친구도 잃은 불쌍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요. 저는 그 두 인간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축하해 주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개인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전문 과정을 밟아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제 개인 꽃집을 열게 되었죠. 저는 대학 친구들과 2, 3개월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는데요. 그중 소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희하고는 대학교 때 꽤나 단짝인 친구였는데 사회생활 하고부터는 각자 사는 게 바빠서 다 같이 모일 때 말고는 따로 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픈한 꽃집이 소희네 회사와 가까웠습니다. 소희도 제 개업식 날 와서 축하한다며 회사도 가까우니 종종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꽃집은 7시에 문을 닫는데요. 소희가 연락이 와서 자기도 곧 퇴근하는데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고 가게 문 닫고 소희네 회사 근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가게 뒷정리를 하면서 남은 꽃 몇 송이를 선물로 소희에게 주려고 한 다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희네 회사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소희가 직장 동료로 보이는 한 남자랑 얘기를 하며 퇴근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소희야. 지영아. 저는 웃으며 소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금방 왔어. 그때 소희 옆에 있던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이분은 같은 팀 직원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그 남자도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랑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임대리님은 바로 집으로 가세요? 아, 예. 뭐 드시러 가세요?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 저쪽에 스테이크집 새로 생긴 곳 맛있더라고요. 거기 가보세요, 친구분이랑. 아, 어디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약간 길 찾기가 어렵던데. 그 남자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길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냥 상호명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위치는 아는데 가게 이름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같이 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됐어요. 뭘 일부러.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갑자기 가게를 가르쳐 준다고 저희랑 같이 가더라고요. 소희는 표정이 조금 얼떨떨해졌죠. 그렇게 가던 길에 그 남자가 저에게 불쑥 묻는 겁니다. 이주임님 친구분은 친구한테 주려고 일부러 꽃다발 사오신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아, 아니요. 제가 꽃집 하거든요.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꽃집 어디요? 길 건너에 새로 열었어요. 한 달 정도 됐나? 그렇구나. 저는 아까 회사 입구에서 웬 꽃처럼 예쁜 분이 화사하게 꽃을 들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주임 친구분 너무 미인이시다. 그 말에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이 남자 친화력이 참 좋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스테이크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여기 맛있어요. 그럼 식사하시고 가세요. 이주임 님도 내일 뵐게요. 라면서 그 남자는 도착하고 나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가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아,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가실래요? 아휴, 친구 두 분이서 식사하는데 제가 끼어들면 되나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요. 먹고 가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엉격거래 소인의 직장 동료분까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한 첫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같이 있다 보니 말도 재밌게 하고 싹싹한 성격이라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렇게 식사도 하고 근처 술집에서 셋이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꽃집 명함을 받아들고 꽃 살 일 있으면 꼭 여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랑 밥 먹으러 갔다가 뜬금없이 친구네 직장 동료하고도 같이 먹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녁 시간쯤 저희 꽃집으로 그 남자가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때 식사도 같이 했는데 소인의 회사 동료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무택이요. 기억나요, 이름. 저희 어머니 갖다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예쁘게 꽃다발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어머, 어머님한테 선물하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머님 생신이세요? 예? 아, 예, 뭐. 그렇구나. 그럼 제가 특별히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저는 정성을 다해 꽃다발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얼마죠?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저번에 소희랑 저 밥도 사주셨잖아요. 그 말에 그 남자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때 눈치 없이 괜히 끼어든 건 아닌지.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건 제 선물이에요.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제 말에 그 남자는 좀 감동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영씨, 네, 실은요, 오늘 저희 엄마 생신 아니세요. 네? 제가 지영씨 다시 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려고 핑계댄 거예요. 실은 그때 지영씨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로비에서 꽃다발 들고 서 있으신 모습이요. 제 이상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희씨랑 식사하는데도 괜히 따라간 거고. 그 남자의 갑작스런 고백에 놀라기도 하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니 그 남자는 허둥지둥 거리더니 괜찮으시면 다음에 차 한잔 해도 될까요? 이주임한테 물어보셔도 알겠지만 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좀 갑작스럽긴 해도 저도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성격도 무던해 보이고 그때 대화를 나눠보니 재밌고 쾌활한 사람이더라고요. 인상도 좋고요. 저도 싫지는 않았기에 그럼 다음에 차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은 이미 준비했으니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했죠. 그 남자는 자기가 연락하겠다며 그렇게 가게를 떠났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고 곧바로 소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희도 제 얘기를 듣고 놀라더라고요. 임 대리님이 그랬다고? 나 너무 놀란 거 있지? 진짜 놀랍다. 임 대리님이 너 같은 스타일 좋아했구나. 그래서 너는 어떤데? 나도 뭐 한두 번 대화는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차나 한잔 하려고. 너도 괜찮다는 거야? 뭐 괜찮다기보다 그때 대화 나눠보니까 성격 좋으신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웬일이야.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남자가 연락이 왔고 저희는 카톡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이튿날 퇴근하고 찾아왔고 식사 후 차도 한잔 했죠.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그날부로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1년 정도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저도 결혼할 때 쓰려고 자금을 모아뒀었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저보고 딱히 해올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쓰면 되고 아내 가정 가구도 싹 바꾼 지 몇 년 안 됐으니 그냥 써도 된다고요. 저도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집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보통 남자 혼자 사는 집이면 크든 작든 생활감도 느껴지고 어수선한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 남자네 집은 가정 가구도 세련됐고 깔끔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굳이 새로 살 필요도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굳이 신혼살림이라고 새가전 가구 써야 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침대도 널찍한 킹사이즈였습니다. 남친은 자기는 비좁은 거 싫어해서 널찍한 침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킹사이즈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뭔가 해올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저도 있는 거 그대로 쓰기로 했고 필요한 자잘한 것들만 몇 개 더 사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단과 함께 남자친구 예복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 여행비는 제가 좀 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가 이어질 때였어요. 어느 날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집이니? 오늘은 임대리님, 아니 남자친구 안 만나? 어제 봤고 오늘은 안 봐. 그렇구나. 나 너네 동네인데 혹시 나올 수 있어? 소희는 우리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고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 생각도 나고 할 얘기도 있고. 그랬구나.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참 사람 인연 모르는 거다 싶어. 우리 회사에 놀러 왔다가 네가 임대리님이랑 그렇게 잘 되고 이제 결혼도 한다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임대리님 부모님은 만나봤어? 그럼 상견례도 했고. 그렇구나. 임대리님 혼자 사는 집을 신혼집으로 쓴다며? 우택 씨네 집 깔끔하고 좋더라고. 가정 가구도 싹 바꾼 지 몇 년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고. 제 말에 소희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지영아. 응? 임대리님 집 그리고 그 가정 가구들 왜 싹 바꿨는 줄 모르지? 그런 얘긴 안 했지? 저는 소희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임대리님 과거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어? 과거라니? 나도 들은 얘긴데 솔직히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준비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 같고. 그게 뭔 소린데? 그냥 얘기하지 말까? 내가 이래도 되나 몰라. 하면서 자꾸 뜸을 들이는 겁니다. 뭔데? 말을 꺼냈으면 얘기를 해. 내가 이러는 거 순전히 너를 위한 거 알지? 그럼. 있잖아. 나도 이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잖아. 그래서 잘은 몰랐는데 임대리님 알고 보니까 전에 파혼을 한번 했더라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파혼? 청첩장까지 찍고 나서 파혼했다던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아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야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저한테 시시콜콜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청첩장까지 찍고 파혼한 정도면 그래도 저에게 언질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 전혀 몰랐지? 오빠가 얘기 안 해줘서 몰랐어. 나도 몰랐지. 알았으면 진작 너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신혼집하고 가구들이 원래는 그전 결혼할 때 다 준비했었던 거라 그 말이지. 뭐라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쓰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남자친구가 이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것들이니까요. 소희는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너 너무 기분 나쁘지? 좀 황당하네. 임대리님은 그런 얘기를 왜 너한테 안 했나 몰라. 믿음과 신뢰에 관한 거 아니야. 그냥 사귀다가 만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사이면 당연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내가 했다는 건 말하지 마. 알잖아. 나는 임대리님이랑 회사 같이 다니는 입장인데 껄끄러워지면. 너 생각하면 임대리님 행동이 너무 괘씸한데 또 나도 내 직장이 있고 사회생활은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알아. 네가 얘기했다고 절대 안 하고 그냥 내가 어쩌다가 알게 됐다고 할게. 그래, 얘기해봐.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소희의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희와 헤어지고 나서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죠. 자기야, 혹시 예전에 파혼한 적 있어? 그 말에 남친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어? 어떻게 알았어? 정말 맞네. 그러면 지금 자기 집이며 가정 가구들 그것도 원래 그 여자랑 결혼할 때 쓰려고 장만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솔직하게 얘기해줘. 실은 맞아. 좀 어이없다.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 미안해. 자기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한 건데. 근데 자기랑 만나기 1년 전 일이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파토났기 때문에 신혼집이고 가정가구들 그 여자랑 아무 상관없어. 그 여자는 아예 쓴 적도 없고. 그래도 그렇지. 미안해. 이미 지나간 일이라 굳이 얘기하기 좀 그랬어.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런 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줬어야지. 미안해. 근데 어떻게 알았어? 어? 그냥 가만 생각해보니까 뭔가 신혼집 살림 같아서 그런 추측이 들더라고. 그래? 나한테 또 뭐 속이는 건 없지? 그럼. 근데 자기야. 자기도 뭐 나한테 속이는 건 없지? 저는 남친의 말에 좀 황당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속여? 아니, 뭐 자기 과거라던가. 참나. 내가 자기처럼 결혼 앞두고 파혼이라도 했을까봐? 아니, 그렇다기보다. 난 그런 거 없거든? 그럼 나 자기 믿지. 하여튼 이런 일 한 번만 더 어물쩡 해봐. 좀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얼마 뒤 소희가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물었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희가 좀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성격도 좋다. 그걸 그냥 넘어가? 왜? 다른 여자랑 청첩장까지 찍고 파혼했다는데 안 찝찝해? 뭐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깨지니까. 너는 무심한 거야? 단순한 거야? 이 문제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고? 왜 네가 더 흥분이야? 나는 별 생각 없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당연히 결혼까지 할 뻔한 여자가 있었고 파혼을 했다는 사실이 제 입장에서 유쾌하진 않겠죠. 하지만 과거인데다 막말로 이혼도 아니고 파혼인데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희가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소희가 또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있잖아. 내가 네 남자친구 임대리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데. 뭔데 또? 우리 회식하잖아. 그럼 나는 보통 1차로 회식 끝나고 집에 가거든. 그럼 남자 직원들끼리 2차로 회식을 잘 간다더라고. 거기에 임대리님도 꼭 안 빠지고 같이 잘 간대. 근데? 나는 뭐 어디 가서 술이나 한 잔 더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다 같이 여자 나오는 룸살롱을 잘 간다더라. 게다가 나이트도 가고 가면 여자들이랑 부킹하고 합석하고 그런다던데? 여자 나오는 술집? 그리고 나이트 부킹? 우택 씨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네 남친이 제일 좋아한대. 너 몰랐지? 네 남친 완전 유흥주점 좋아하는 유흥죽돌이래. 황당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런 데를 잘 간다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임대리님 겉으론 안 그래 보이는데 웬일이니? 엄청 밝히고 여자 좋아한대. 하긴 가만 생각해보면 너 처음 만난 날 바로 좋다고 따라와서 밥까지 사줬잖아. 솔직히 일반적으로 첫눈에 반했다고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니? 나도 임대리님 너무 실망이다.
그거 확실한 거야? 나도 들었어. 남자 직원들끼리 우르르 여자 나오는 데 가고 나이트도 그렇게 죽돌이랜다. 너 너무 실망했지? 좀 그렇네. 그치? 너 너무 그렇겠다. 결혼까지 생각한 남잔데. 게다가 너랑 사귀면서 나이트에서 여자랑 합석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막말로 다른 여자랑 잤을지 어떻게 알아? 저는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소희는 저 대신해서 더 화를 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단 알겠어. 참, 내가 이런 얘기 너한테 하는 거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알지? 오해는 하지 말고. 어쨌든 임대리님 우리 회사 사람이고 내가 임대리님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너한테 모른 척 하는 것도 좀 아니잖아. 내가 네 친구인데. 그럼 알아. 그래, 잘 생각해봐. 나도 임대리님 너무 깬다. 소희의 얘기를 듣고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인 저도 있는데 몰래 나이트를 가고 여자들이랑 합석을 즐겼다니 충격이기도 했죠.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보면 잡아뗄 것 같기도 한데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면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바람을 핀 거니까요. 그렇게 며칠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남자친구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친척 들어오시니까 집에 좀 와라. 친척들한테 너 소개도 좀 시켜주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토요일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 남자친구네 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척분들이 집으로 다 오신다고 했고 저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웬걸 막상 도착해보니 아직 친척분들은 안 오셨고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한창 하고 계신 거예요. 왔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손 씻고 앞치마 입고 얼른 와서 거들어라. 할 거 많으니까. 하면서 다짜고짜 음식 만드는 걸 거들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러 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일을 시키시는 거죠. 저는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어머님 말씀대로 손을 씻고 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남친은 심지어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랑 어머님 이렇게 둘이만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스럼 없이 시키셨고 제가 어설프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요리 별로 안 해봤니? 왜 이렇게 어설퍼? 네,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라 이제 결혼도 할 애가 주방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집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 결혼할 건데 어머니가 기본적인 살림도 안 가르쳐 주셨어? 하는 겁니다. 어머님 말에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머님을 몇 번 뵀을 땐 표정이 좀 딱딱하시긴 해도 성격은 좋으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인상을 막 써가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진짜 며느리라도 된 양 막대하시는 거였죠. 그 주방 자체가 저한테 낯설기도 하고 또 음식도 많이 안 해봐서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타박하고 뭐라고 하시니 서럽더라고요. 남친도 없고요. 아휴, 저러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이거 야채나 좀 씻어라. 이런 건 할 줄 알지? 네. 그렇게 저는 서러움을 꾹 참고 어머님 옆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생각보다 야무지지 않다고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만 듣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친척들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신경 써서 정장 입고 갔는데 앞치마 두르고 3시간 넘게 진땀 흘리며 주방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욕 먹어가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결혼하면 어머님이 며느리인 저한테 어떻게 하실지 보이기도 하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곧 며느리 된다고 이렇게까지 막대하시나 싶은 생각도 계속 들었죠. 그래도 일단은 이 시간은 버티자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 뒤에 친척분들이 오셨고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제 인사 자리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인사만 드린 게 다고 어머님과 친척분들 둘러앉아 다 저한테 관심도 없이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없는 그 자리에 뻘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사람들인데 누구 하나 저에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저도 거기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얘, 너 뭐해? 식사 다 끝났으면 치우고 과일 좀 내와. 라며 당연하게 시키시는 겁니다. 아휴,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어. 그러다 도망가면 어쩌려고. 도망은 무슨 도망이에요. 우리가 집 해줘, 살림살이 다 장만해줘. 쟤는 몸만 들어오는 건데요. 이런 시집이 어딨어요 요즘. 그런데도 요거 조금 못하겠다고 도망가면 지복 지가 차는 거죠 뭐. 얘 지영아 뭐하니? 빨리빨리 좀 치우지 않고. 애가 왜 이렇게 굼떠?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서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생각 같아선 그냥 앞치마 벗어던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배짱은 없어서 일단은 상도 치우고 과일도 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설거지도 하래요. 그냥 확 나갈까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결혼도 전에 이렇게 일을 시켜먹고 막대하는 시어머니라니 이 결혼 해도 되는 거 맞나 싶었어요. 가뜩이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좋아하고 저 몰래 나이트 다니면서 여자들한테 헌팅도 한다고 해서 정 떨어지는데 어머님까지 저렇게 나오니 진짜 이건 아니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한참 하다가 실수로 찻잔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싱크대 안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죠. 그 순간 어머님이 후다닥 들어오시더라고요. 뭐야! 죄송해요. 미끄러워서 얼른 치울게요. 야! 너는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벙쪘죠. 실수한 건데 저한테 야라고 한 것도 기분 나쁘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휴,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멍청하니? 설거지 좀 하라고 했더니 그릇을 깨? 일을 더 만드네. 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깨도 이런 걸 깨? 뭐해? 얼른 치우지 않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더 참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잘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일하고 혼나고 욕먹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앞치마를 그냥 벗었습니다. 너 뭐해? 저 그만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저는 그냥 가방 챙겨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 너 어디 가? 쟤 좀 봐라! 저 못마땅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 말 다 했니? 제 말에 거실에 있던 친척들도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휴, 요즘 애들 대바라진 것 봐. 저거 좀 시켰다고. 내 말이 옳게 내 예비 며느리 성격 장난 아니다. 고생 좀 하겠어. 하면서 거드는데 그 상황이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리를 뜨려는데 어머님이 제 팔을 확 잡는 겁니다. 너 이러고 간다고? 놓으세요. 얘 좀 봐. 나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군다고? 너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아냥 거리시길래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걸 보니 저야말로 이 결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그곳을 벗어나서 집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잘 갔다 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다고 했는데 엄마가 제 표정이 영 안 좋다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도 황당해 하시면서 결혼도 전에 벌써부터 시어머니 행세한다니? 남의 집 귀한 딸을 불러다가 그렇게 일을 시키고 소리까지 질렀다고?
그러니까 가서 내내 일만 하고 왔어. 시어머니 될 자리가 생각보단 영 별로다. 그때 상견례 때는 별로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근데 오늘 겪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된다고 생각드니 바로 몸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소리까지 지르시는데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테니까요. 저는 이 결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뒤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라앉은 목소리로요. 집이야? 나 너네 집 근처인데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일단 나갔고 남친 차에 올라탔어요. 남친은 굳은 얼굴로 어딘가 운전해서 가더니 인근 공원 주차장으로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너 설거지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갔다며? 그렇게 말하셔? 그럼 아니야? 친척들에게 인사시키겠다고 나 부르신 거 아니었어? 근데 나 가서 음식 준비만 3시간 했어. 게다가 친척분들 식사한 거 내가 다 치우고 과일 내오고 설거지까지 시키시더라. 그거 하다가 실수로 컵을 하나 깼는데 나한테 야 하시면서 소리까지 지르셨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앞치마 벗어 던지고 나온 거야? 그럼 내가 거기서 왜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좀 있다. 뭐? 하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전까진 보통 저한테 많이 맞춰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남친도 굳은 얼굴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됐고 엄마한테 사과드려. 전화하던지 아니면 찾아가던지. 내가 왜? 그럼 네 행동이 잘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댁 가서 일 좀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친척들 다 있는 데서 앞치마를 던지고 나오면 어떡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무조건 참으라 그거야? 나중에 친척들 없을 때 따로 얘기해도 되잖아. 뭘 잘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어머님한테? 아니면 자기한테? 얘기하면 뭐 달라져? 어머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그러셔? 그 말에 남친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그깟 일 좀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너 그런 여자야? 뭐라고? 그럼 너는 어쩌고 싶은데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네 성질 다 부리고 뭐 결혼이라도 깨자 이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남친은 펄쩍 뛰더라고요. 결혼이라도 깨자는 거냐고? 안 될 것 같으면 깨는 거지. 와, 기가 막힌다.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뭐가 안 되는데? 톡 까놓고 깨지자고 해도 내가 깨지자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말 안 하고 참고 있거든. 근데 네가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에 적반하장이라니. 자기가 왜 깨자고 하는 걸 참는데? 몰라서 물어? 네 과거! 남친 입에서 갑자기 네 과거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몹시 황당했죠. 내 과거라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묻어두려고 했는데 너 이주임한테 들으니까 대학교 때 술집 같은 데서 일한 적 있다며? 저는 이게 당최 뭔 소린가 싶어서 눈알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술집? 내가? 그래. 소희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술집에서 일했다고? 그래. 너 대학생 때 그런 데서 알바했다며.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소희가 제 남자친구한테 제가 술집에서 일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도 안 나오더군요. 혹시 내가 학교 앞에 호프집에서 알바 잠깐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냥 학생들 오는 호프집이야. 나 거기서 안주 서빙했고 3개월 일했어. 3개월. 제 말에도 남친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안 믿는 얼굴이었죠. 이소희가 뭐라고 하던데 정확히 말해봐. 아, 됐어. 얘기해보라고. 호프집은 무슨. 네가 그렇게 변명할 거라고 하더라. 호프집이 아니라 술집이라던데. 이소희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잠깐만.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고 소희가 오빠한테 그런 말을 왜 해?
순진한 내가 너 같은 애한테 깜빡 속을까봐 미안해서 그랬겠지. 친구니까. 뭐라고? 속아? 어처구니가 없으니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순진한 거 좋아하네. 오빠야말로 회식 1차 끝나면 그렇게 동료들이랑 룸살롱 가고 나이트 가서 부킹한다며. 그 말에 남친도 놀라더라고요. 뭔 소리래? 소희가 그러던데. 남친은 잠시 동공지진이 나더라고요. 맞아? 사실이야? 말 못하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뭔 나이트야. 그냥 동료들끼리 술 한잔 하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 나이트 죽돌이라며. 뭐라고? 야, 너 과거에 술집 다녔던 거 묻으려고 괜히 내 멱살까지 잡냐? 술집 소리 하지 마. 그냥 학교 앞 맥주집에서 알바한 것 뿐이야. 그렇게 치면 거긴 술집 아니야? 술집은 네가 다니는 그런 데가 술집이지. 여자 나오는 술집. 뭐가 어째? 남친과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치며 감정적으로 싸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됐고 길게 말할 것도 없겠다. 끝내자. 끝내? 누구 맘대로? 그럼 이런 대학까지 오가고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 진작에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나 이미 이 결혼 아니다 싶었어. 근데 오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 그만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며 가는데 갑자기 남친이 제 팔을 잡고 확 돌려 세우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야, 누구 맘대로 헤어지재? 너 술집 다닌 거 걸려서 헤어지자는 거야? 하면서 막무가내로 고함을 막 지르는데 그 순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폭력적인 모습 처음이기도 했고 또 이미 어둑어둑 해든 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거기가 다소 인적이 드문 주차장이었고요. 이거 안 나? 헤어져. 웃기고 있네. 누구 맘대로?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 나 너랑 결혼 안 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어째? 이게 정말... 하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저를 때리기라도 하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확 움츠렸는데 그 순간 누군가 빵 하고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였는데 남친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니까 경적을 하고 울린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눈이 돌아서 그 차를 보며 왜 빵빵거리냐고 갈 길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남친을 떠밀고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에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기 때문에 남친도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달려가서 택시를 겨우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손발이 떨리던지. 택시 기사분도 괜찮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걱정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곤 했지만 말과 달리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이였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고함 지르면서 때리려고까지 하고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싶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너무 떨려서 침대 안에 들어가 몸을 떨었습니다. 진정이 안 됐거든요. 좀 전의 상황이 너무 충격이었죠. 엄마가 걱정돼서 들어오셨고 저는 울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고 전에 들은 아빠도 남자친구 찾아간다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다음날 남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만하자는 문자만 보내고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다시 남친을 보니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따졌습니다. 여기 CCTV 다 있는데 어제 같은 짓 한 번만 더 하면 나도 참지 않는다고요. 남친은 어제는 자기가 순간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저는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빌고 빌다 안 통하는 것 같으니 다시 전화로 욕하고 찾아온다 어쩐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거 녹음했고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남친이 갑자기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한동안 가게 문까지 닫아야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친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소희에게서도 연락이 여러 번 왔는데 다 씹었습니다.
소희도 너무 소름 끼치고 상종하기도 싫더라고요. 저한테는 남자친구 욕하고 남자친구한테 가서는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또 욕하고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소희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 친구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파혼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맘때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남친이 갑자기 찾아올 것 같아서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희가 찾아왔더군요. 너 왜 내 연락 피해? 왜 왔는데? 임대리님이랑 깨졌다며? 너 괜찮아? 라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너 그 사람한테 내가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다고 했니? 내가 언제 술집에서 일했어? 그 말에 소희도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너 술집에서 일했잖아. 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 우리 과동아리 사람들도 자주 오는 그냥 맥주 마시는 곳이었잖아. 맥주는 술 아니야? 어쨌든 술집은 맞잖아. 소희의 말에 저는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너 왜 그래? 왜 일부러 이간질 시키는 거야? 무슨 이간질이야? 나한테는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한테는 나 욕하고 왜 그랬어? 너 혹시 그 사람 좋아하니? 그 말에 소희는 화까지 내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너 걱정돼서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잖아. 나 걱정한다는 사람이 술집에서 일했다느니 없는 소리 지어가며 말해? 너 도대체 뭐야? 제 말에 소희는 본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네가 남친이랑 끝냈으면 끝난 거지. 왜 나한테 화풀인데. 기껏 걱정돼서 왔더니. 말은 똑바로 해. 걱정돼서 온 거 아니잖아. 진짜 헤어진 거 맞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 아니야? 뭐?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우리 헤어졌어. 나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 네가 만약에 그 사람 좋아해서 이런 거라면 그 사람 너 가져. 됐니? 야, 너 사람을 뭘로 봐? 말 끝났으면 가라. 나 너 별로 안 보고 싶어. 저는 그러고 그냥 제 할 일 했습니다. 전 남친도 꼴도 보기 싫지만 이상하게 말을 전하며 이간질시키는 소희도 소름 끼쳐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소희는 저를 노려보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소희와는 아예 친구의 연을 끊었죠. 물론 저희 직접적인 파혼 사유가 소희의 말 때문은 아닙니다. 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 그리고 남친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소희가 전 남친과 저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하고 이간질을 했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고 한동안은 심란한 기분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반년 뒤 저는 참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희와 제 전남친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죠.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요. 그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준 친구도 황당해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와, 이 소희 진짜 대단하다. 기어코 네 전남친 뺏어서 결혼까지 하네? 기어코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전에 소희랑 술을 한잔 했는데 걔가 술김인지 지 속 얘기를 했거든. 네 전남친 좋아했대, 회사에서.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랑 잘 되고 사귄다고 하니까 너무 분통 터졌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설마 했더니 진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간질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너 헤어지게 만들고 지가 그 남자 꿰찼네. 와, 어이없다. 둘이 잘 어울리는데 뭐. 너 열 안 받아? 열은 받는데 똑같은 것들끼리 잘 살라 그래. 근데 너는 결혼식 갈 거야? 에휴, 너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나 상관없어. 결혼식 가. 나도 같이 가고. 정말? 너도 간다고? 줄 것도 있거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소희와 제 전남친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가자마자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이소희는 배를 가리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서 있는 걸 보고는 흠칫 놀라는 겁니다. 지영아, 네가 여기 왜... 나한테도 청첩장 보내지 그랬어. 제가 온 것 때문에 소희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설마 깽판 치러 온 거 아니지? 너네 끝나고 우리 만난 거야. 깽판은 무슨, 내가 할 일 없니? 축하해주러 온 거야. 너랑 저 사람 참 잘 어울린다. 소희는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운 얼굴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쨌든 너한테 미안하게 됐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어쩌다 보니 내가 네 전남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네. 뭘 어쩌다 보니야. 이렇게 되길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간질했던 거 아니야? 뭐? 야, 나한테 좋은 날인데 큰 소리 안 났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축하해주러 온 거라니까.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헤어진 것도 아니니까. 뭔 소리야? 저 남자 진짜 네 말대로 완전 쓰레기더라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려는 거야. 게다가 쟤네 엄마는 결혼 전에 사람 불러놓고 몇 시간 동안 일만 시키고. 혹시 너도 했니? 제 말에 소희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오빠가 너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 몰랐어? 나 그때 도망갔잖아. 저런 폭력적인 인간하고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해?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저런 인간하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네 덕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걸러낸 거니까.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살아. 진심이야. 너랑 저 사람 참 잘 어울려. 너네 남친도 만나고 가야겠다. 줄 거 있거든. 제 말에 소희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고 그 자리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 남자와 그 남자네 부모가 식장 앞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오니 그 남자 부모도 놀라더라고요. 네가 여길 어떻게 와? 소희 친구인데 와야지 당연히. 결혼 축하해. 야, 소란 피우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아, 무섭네. 이제 본색도 안 숨기나 봐. 뭐? 그러자 옆에 어머님도 뭐라고 하시더군요. 예, 너 이제 우리 집이랑 볼 일 없잖니? 좋은 날 망치지 말고 가줄래?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너무하시네요. 나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온 거야.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서 그 사진을 건넸습니다. 자, 내 선물. 그 남자 어머님은 제가 건넨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야? 그 사진은 이소희의 과거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술집 알바는 제가 아니라 이소희 본인이 한 거였어요. 대학교 시절 디카로 찍은 사진들은 다 인화해서 박스 안에 넣어두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치기 어린 허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소희가 나이에 맞지 않게 짙은 화장을 하고 푹 파여진 옷을 입고 술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희는 그때 방학 동안 술집에서 알바를 한다고 했었고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인 알바보다 수입이 짭짤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고 그냥 음식점이나 학교와 포프집에서 시급받고 서빙 알바를 했었습니다. 소희는 용돈 번다고 방학 때마다 그런 데서 일을 좀 하다가 나중엔 보는 눈이 무서웠는지 그런데 근처에도 안 가고 취업 준비했었죠. 이소희가 저한테 술집 다녔다고 덮어 씌웠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런 알바를 했었던 겁니다. 친구의 과거니까 저도 어디에서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다시는 거론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소희가 저를 먼저 배신하고 없는 소리까지 지어냈으니 저도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일부러 사진을 찾아왔던 거죠. 그 사진을 보는 전남친과 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얘가 소희라고? 술집에서 일한 건 내가 아니라 네 부인 될 사람이었거든. 짭짤하다고 방학 때마다 그런 데 다니면서 일 잘했었어. 지금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지? 이게 뭐야? 세상에! 이소희가 그러더라. 너 완전 회사에서 유명한 걸레라고? 유흥업소 좋아하고 여자 좋아한다면서? 뭐라고?
그렇게 치면 둘이 잘 어울리네. 너 이제 유흥업소 가지 마. 와이프가 그런 거 출신인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유흥업소 가니? 와이프한테 술 시중 들어달라 그래. 걔 전문이야. 과거 세탁한 지는 꽤 됐지만. 둘이 천생연분이네. 행복하게 잘 살아. 결혼식은 꼴 보기 싫어서 못 보겠다. 그럼 안녕?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가기 전 고개를 돌려보니 충격받은 전남친 얼굴과 시뻘겋게 달아오른 어머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소희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지막으로 그 둘 사이를 제대로 이간질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간질한 게 아니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으니까요. 그 저는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집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남친하고 이소희하고 결혼식도 완전 썩은 얼굴로 진행하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개싸움 벌였대요. 게다가 이소희한테 임신한 애는 내 애 맞느냐, 요즘은 술집에서 일 안 하느냐는 소리까지 했다고 하고 이소희도 전남친 뺨 때리고 장난도 아니었답니다. 그 때문에 신혼여행도 안 가고 둘이 주구장창 싸우다가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별거 한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이소희는 결국 임신한 채로 친정에서 지낸다고 하고요. 이소희가 저한테 연락해서 네가 뭔데 내 사진을 함부로 주네 마네 악을 쓰며 따지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 나는 네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알려주려고. 술집에서 알바는 네가 했는데 왜 내가 했다고 그래. 네가 헷갈린 것 같아서 정정해 준 거야. 야, 이제 속 시원하냐? 너 때문에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시어머니도 나만 보면 악지르고 난리야. 차라리 이혼하라고. 이게 네가 원한 거야? 너는 나한테 이무택 이간질을 그렇게 해댔으면서 정작 그런 인간이랑 결혼을 왜 했니? 아휴, 나 같으면 결혼 안 했다. 네 팔자 네가 꾼 거지 뭐. 왜 내 탓이야? 내가 그때도 말했지. 너 때문에 파혼한 거 아니고 이무택이 폭력이나 쓰는 쓰레기라서 식겁하고 헤어진 거라고. 네가 그 쓰레기 주워다 산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뭐가 어째? 너 말 다 했어? 야, 그리고 네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 그러고 헤어지지 말고 계속 살아. 둘이 잘 어울리니까. 나이트 죽돌이와 과거 업소녀의 만남이라니 너무 찰떡궁합이네. 저는 그렇게 전화 끊고 차단도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들었는데 그들은 주구장창 싸우면서 별거했고 이소희는 그 와중에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한 아이 친자 검사까지 했답니다. 친자 검사는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결국 둘은 반년도 안 돼서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내내 싸우다가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거였어요. 전 남친은 파혼 2번에 이혼까지 한 번 한 셈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전 남친과 제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데도 제가 별로 화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둘 다 쓰레기였는데 쓰레기들끼리 만난다고 하니 그 결말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라고 이간질 열심히 하던 제 친구.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남자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제 친구도 참 불쌍하게 됐네요. 어쩌겠나요? 본인이 자초한 것을. 결혼 전에라도 전 남친과 전 남친 엄마가 최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혼 안 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전혀 도움될 것 없는 두 인간 쓰레기도 한 번에 치우게 된 것도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너무 별로였던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한 번에 정리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